오늘은 11월 8일 아침 8시 30분. 오늘 일요일이고 교회 가기 전에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방금 아이 아빠가 아이를 픽업해 갔고요. 저는 고요하게 아침 산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는 보시다시피 먹구름이 살짝 껴있는 날씨예요. 그래서 좀 덜 덥고 지금 산책하기 딱 좋아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박지선 씨의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 고질적인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우울증에 걸려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아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헥헥대서 요즘에는 조금만 걸어도 이게 힘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똑똑하고 생각도 바르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갔다고 뉴스를 들으니까 제가 평소에 잘 좋아하거나 보던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우울했던 환경이 아니고 우울했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아침에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영상을 편집하려고 보니까 너무 헥헥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마음이 우울했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12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전 남편을 만났고 1년은 신나게 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는 이제 이곳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들이 밀려왔어요. 저는 원래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고 호주에 온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건데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 다시 시작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영어도 못하는데 앞으로 여기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도 앞으로 자주 못 볼 텐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점점 우울감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주변은 변한 게 없고 그냥 그 현재를 즐겁게 살면 됐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었는지 지금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20대 후반에 어리고 젊었던 저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하루 살았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청소도 해봤고 편의점에서도 일해봤고 음식점에서도 일했고 리테일 샵에서도 일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지? 나는 여기서 3살짜리 영어 수준의 그냥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영주권만 받으면 더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다가 결국 영주권을 받게 됐는데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국 가족도 자주 못 보는데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까지.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 가지 계획을 하면은 그것만 꽂혀서 다른 거는 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기다리던 아이는 정작 오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 나 혼자인 느낌?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인 느낌. 매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하루 종일 보면서 한 1년을 그렇게 지냈더니 사람이 점점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른하고 멍하고 나름 괜찮았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막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복하냐면 나 빨리 죽으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어디 어떻게 죽을까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문득 저녁이 돼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속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약을 검색을 해보니 그 약이 아주 드물게도 20대 여성에게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약을 단번에 끊고 다른 약은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스스로 극복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던 차에 그 당시에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차츰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저는 교회라면 정말 질색을 하던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우주는 왜 생겨난 건지 또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서 오히려 지구과학이나 진화론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몇몇 일들로 반감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믿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 믿음이 완전 충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믿게 되었고 예전에는 정말 공포나 호러 이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누워서 TV만 보던 때 제가 즐겨보던 미드가 슈퍼내추럴이라는 미드였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보고 나면 오히려 더더더 어두워졌더라고요. 볼 때는 재밌지만 제가 약간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 후로는 그런 영화는 잘 안 보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임신 시도를 하던 와중에 자궁 내막에 병이 찾아왔고 그걸 치료하고 또 임신과 출산 후에는 2개의 암이 찾아왔고 이 과정을 모두 겪으면서 저는 또다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 바로 곁에서 저에게 힘을 줘야 될 사람과는 가장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내 스스로 이겨내는 길밖에 없겠다 싶었을 때 우연히 제 친구들의 건의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마침 저한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리고는 또다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었고 체력이 회복되면서 몸도 건강해짐을 느끼면서 나름 괜찮아졌죠. 그러다가 시험관을 하게 되고 실패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의 일과 또 남편과의 불화로 또다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명상을 알게 됐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나아지니까 이제 또 명상과 감사일기는 잊혀지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운동을 몇 개를 쉬게 되고 그 와중에 임신이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또 감정 기복이 심해지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그냥 흘려버리면 될 것들을 그 당시에는 심하게 상처가 되었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모두 밀려오면서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큰 다툼으로 서로 상처를 입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고 있고 여기다 추가로 유튜브도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됨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울증의 밑바닥까지 가면 이제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지선 씨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이 우울증이 그만큼 무섭고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병이라는 거예요. 안 걸려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들은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를 살게 되면 나는 지금 그 현재를 잃게 된다는 거, 또 현재가 모여서 결국엔 미래가 되는 것인데 그 현재의 마음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슬픔 이런 것들을 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현재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무의식에 저장이 되면 나중에 아무리 기쁜 일이 찾아와도 쉽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면 그것을 변화시키기엔 너무나 힘들다는 점. 어느 책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을 먼저 정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식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평생도록 쌓여진 부정적인 무의식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시작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게 된다면 또 다른 오늘, 이 현재를 잃게 되는 거니까 나의 행복한 미래는 한 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진정으로 제 내면이 변하고 그것이 삶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평온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감사를 전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들이 또 저한테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